반갑습니다. 안산국제교당 김자영입니다. 제가 엄불교 2년 된 동기는 저희 언니 집에 새들을 사시는 분이 엄불교 교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족이 남편이었고 혼자 아기 5명을 키우는데 단칸방에서 근데 너무 즐겁게 사셔요. 근데 저희가 현실로 보면 참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면 하루에 장사를 해가지고 그 하루를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엄불교를 다니면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사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30년 가까이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엄불교를 한번 다니면 참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교당에 가자 소리는 한 번도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1년 동안 쭉 봤는데 한 번도 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 그럼 내가 또 모르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선뜻 나서지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원기 73년도에 통영에 있는 북신교당을 6살 딸, 3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왜냐면 제 그때 생활이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 없어서 젊었을 때 생활에 대한 조금 지루함도 있고 내 생활에. 근데 딱 가서 첫날 법회라는 걸 듣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됐어. 그 법회에 아마 교무님이 그날 인가 법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가 이 생활은 과거에 내가 이어온 생활이라는 것을. 순간에 제가 듣고 내가 엄불교를 다녀야만 내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이어갈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엄불교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그 교도님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단회라도 안 빠지시고 법회를 안 빠지시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저도 따라 했었어요. 근데 저도 다니지만은 저희가 시댁이 개신교예요. 근데 좀 마장이 있어도 정말 내가 이 가정을 이끌려면 이 법을 다녀야 된다고, 이 엄불교를 다녀야 된다는 것을 확고한 믿음 때문에 어떤 마장도 제가 꾸준히 가고 그 해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를 제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 자선을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수행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법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법회가 생명선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그래도 사람이 내가 따라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어서 마음 대조를 하고 또 요란할 때도 유무념으로 챙기고 또 조금만 미세한 마음이 생길 때는 기도로서 제가 또 그 마음을 또 돌리키는데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나면 교무님한테 문답 감정을 받으세요. 가장 변화는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새벽마다 또 교무님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자선을 하기 때문에 교무님하고 직접 문답 감정을 받는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 법이 깊어가는 기도에서 참 제가 아주 좋은 거는 교무님하고 감정을 받아야 제가 컸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날 교무님한테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기질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 내 분별심인데 그것은 자영 씨가 보는 분별심이지 원래 그 사람이 타고온 기질이라고 그 말씀에 제가 교전을 읽고 많은 세월 동안 읽어도 그 순간에 딱 느꼈어요. 기질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는 힘이 생겼어. 저 사람은 기질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큰 길은 교무님한테 문답 감정을 받아야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가족을 교화를 하게 됐어요. 개신교가 다니는 남편도 어느 날 저를 따라서 교당을 오게 됐는데 그분이 딱 법회를 달고 느낀 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은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참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계셔. 그래서 항상 다니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이제 출장을 가실 때는 못 하더라도 교당을 다니시고 계셔서 이런 가정이 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래 살다 보니까 교화를 하는 내가 가장 큰 보온자는 보온할 것은 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마다 내가 직장에서든 누구한테든 원불교를 다닙시다. 다니면 당신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도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는 혹시 이름만 한번 바꿔보실래? 이름만 하면 새로 입교를 해서 법명을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이러면 그러면 저희가 또 그 법명대로 기도를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근데 묘하게 입교를 해가지고 법명을 받는 사람이 자연하게 교당을 오게 되셨어요.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거는 입교를 해가 이름 법명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가니까 교당을 오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안산국제교당에서는 화요일마다 요가 선방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무님께서 오체 투지로 된 108배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또 마지막에는 연불로서 하는 화요일마다 선방이 있고 교무님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저도 과거에서도 배웠지만은 이분은 마음 공부는 마지막에 수행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이 교무님하고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음 공부 그룹처럼 해가지고 낮에라도 이리 와서 이 감정을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제가 영생으로 보는 이 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화할 수 있고 내가 교훈하는 길은 교화라고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산국제교당 김소진입니다. 원불교 입교 동기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산골에 살기 때문에 원불교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저희 집은 기독교입니다. 저희 기독교인데 제가 기독교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는 안 빼먹고 다녔어요. 갖고 이제 새벽 기도는 안 빼먹고 다녔는데 새벽 기도 가도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잖아요. 끝에 그럼 아멘은 고개가 탁 수그러진 상태에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질 않고 딱 끝나면 또 그 축도문 할 때 일어나서 끝났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거기에 학교에서 우리 교당이 가깝더라고요. 근데 교당이 가까운지는 몰랐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종소리 찾아서 갔어요. 수업은 안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나중에 막 혼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옷이 너무 예쁜 그분이 풀을 뽑고 있었고 막 이런 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원불교인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갈 때 들려서 학교를 가고 또 끝나고 거기를 들려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또 뭐라 그러지, 우리는 학교가 뭐니까 이제 자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게 됐는데 교당 옆방을 얻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박영창님 교무님을 이제 그때 그 전에 만났지만 그때는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취를 하면서 교무님이 이제 멋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한 게 귀는 안 들어오는데 그분의 그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거기서 그냥 기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원불교다 이런 뭐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방학 때도 거기 살았고요.
그냥 살살쳐 사는 게 제 하루 일과것 같아요. 아침 저녁 가서 그러고 교무님한테 무슨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저한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그분을 따라서 이제 3년을 또 같이 살았어요. 집은 멀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찍,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교당을 들려서 가야 때문에 3시 반이면 학교를 가요. 내가 8km를 걸어가야 되니까. 갖고 교당 들려서 학교를 지각하지 않게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입교 동기고요. 마음 공부하게 된 계기는요. 그때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교무님한테 받은 책, 그 조그만 책이 지금도 저한테 있거든요. 그걸 계속 보는 거로서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마음 공부한 거 없는데 저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대종사님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이 막 썩 가서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저는 중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가라 하니까 아무 뜻 없이 결혼을 했고, 결혼이라는 매력을 느껴본 적 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도 시골로 갔어요. 제가 고창서 담양으로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시동생들이 속을 엄청 썩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진짜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님하고 갈등은 없었는데 시동생이 너무 고생을 시켜서, 근데 이제 그 책으로 다른 데 누구한테 할 수 없은 게 책으로서 이제 그냥 보는 거로서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또 온불교의 매력을 느낀 거는요. 우리 아이가, 제가 사내만 둘이거든요. 사내가 둘인데 작은 애가 군대 갔다 와서 그 대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또 아까 했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다단계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써버렸어요. 어기 너무 돈을 써버리니까 제가 그때 다시 온불교라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 교당을 오게 됐지만 최소원 교무님을 만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교무님한테 힘을 얻고, 참 그래도 저를 돌릴 수 있는 마음, 그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이거 뭐랄까 우리 교리를 보면서 또 교무님, 좋은 교무님은 최소은 교무님 계속 배려하면서 이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불교가 참 좋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은 교당에 입교는 시켰지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참, 아마 교당이 없었고 교무님을 뵙지 않았더라면 그런 매력을 제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거, 이제 우리 저희들이 마음 공부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거 뭔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잘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 마음 공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한테 진짜로 마음 공부를 했는가? 마음 공부를 했는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또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화요일 날 우리 성공부 하잖아요. 그게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지금 부탁 우리 교무님이 이것도 좀 많이, 저는 교당을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그냥 오고 싶을 때 아무 때고 그냥 안방 들하듯이 들어가고 교무님을 뵙고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여기 교무님한테 이렇게 툭툭 터놓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교당 온 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그 아들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올 봄까지도요. 그 작은 아이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교당에 그러면서 교무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변화가 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당에 성공부하는 거 너무 좋고요. 어쨌든 우리 교무님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다짐한다는 것은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못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해보고 싶고 우리 또 3단 단원들하고 더 열심히 더 변화시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국제교당 정이성입니다. 저는 원불교를 저희 안식구, 현 안산국제교당 회장님이 저희 안식구인데 안식구로 인해서 원불교를 읽게 하게 됐습니다. 원불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원불교가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지금 원 고향은 완도 소나물려는 있는 완도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완도 불목교당으로도 한번 가봤고 하다가 이제 애견말을 알아서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금 현재 교당을 이론 가족으로 지금 현재 저희 자녀들 둘 남매가 있는데 남매 다 출가했는데 그 어린애들 될 때 원불교를 다니면서 원불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런 가족이 이래서 좋구나.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이 그 법이 너무나 가슴속에 와서 닿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법회 출석을 안 빠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고 지금 제가 사경도 한 7번 정도 했고 이제 법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그 큰 법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후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후세들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좋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질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젊은 자녀들한테 어른은 거울이다. 내가 잘하면은 내 자녀들도 잘할 수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잘하면 그 후세들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고 지금 현재 제 마음이 많이 바뀐 것은 우리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족이 화목해지고 또 서로 이해심이 많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 왕따도 있고 또 뭐 따돌림이라고 그러고 서로 그 마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짜증, 화 뭐 이런 걸 많이 내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런 가족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한 번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건강하게 인성교육이 잘 돼가지고 아빠로서도 자부심 있고 내 자식들 잘 키웠다는 거. 이제 우리 자녀들도
지금 큰 아들은 또 애를 낳았는데 남자애 낳았는데 그 애도 우리 원불교 법공부 시켜가지고 훌륭한 우리 원불교인이 되도록 할아버지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교당은 참 가족적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형제간, 내 자매, 항상 우리 그 부타원 김경수 교무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협심 합력해서 대종사님의 큰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안산국제교당은 확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산국제교당 김귀진입니다. 제가 엄불교에 입교된 동기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 쫓아서 불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20대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찾는 이런 공부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여러 종교, 친구들하고 여러 종교를 다녔었는데 딱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엄불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 곳이 안양교당이었습니다. 근데 안양교당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교무님께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그때. 근데 처음 제가 멀리서 교무님을 뵀는데 교무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근데 그때 처음 참으로 그 교무님이 아름답게,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한 30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교무님께서 그 교무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날로 제가 입교를 엄불교에 그 마음에 끌려가지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법회, 뭐 청년훈련 이런 데 많이 참석을 했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그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 경계, 그러니까 어려운 경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원망 생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망 생활보다는 제가 인가를 좀 어느 순간에 좀 인가를 깨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가를 깨쳐서 믿고 하다 보니까 그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같이 엄불교 같이 잘 처음엔 몰랐다가 지금은 잘 다니고요. 저도 이제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공부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저 교무님 이제 새로 지금 2년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교무님이 너무 좋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거. 그게 가장 교무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점이에요. 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경계거리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무님께 이제 경계 공부를, 마음대조 그런 경계 공부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전에 대조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그럴 때 교무님께서 정전에 대조하면서 내가 일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계거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교무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도님들은
교무님이 그렇게 이렇게 다 너그럽게 감싸주시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서로들 적극적으로 정말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행사에 임해서 그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신 그런 면이 참 좋고 다른 거는 또 네. 그리고 저희는 4단인데 제일 젊은 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엄불교의 중심,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잘 이제 커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30, 40대.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그런 마음 공부를 주제로 해서 단회 때 이렇게 한 단계씩 커나가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마음 공부하면서 올 1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30, 40대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50, 60대보다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 공부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다들 한 분 한 분 단원들이 단계가 한 단계씩 성숙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속으로 너무 엄불교 이 법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저는 이제 원불교를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세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